됐어요.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모친 소유의 빌라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19년 3월에 이모 씨가, 건설업자인 이모 씨가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자의 아내가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갑자기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가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죠. 저기 처음에 계약했던 저 이모 씨는 과거 김민석 후보자가 참여했던 사단 법인의 임원이었던 인물입니다. 한 달 뒤에 김민석 아내가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할 거였는데 왜 한 달 전에 이렇게 급하게 2억 원을 전세 계약을 했을까? 그리고 저 2억 원은 진짜로 오갔던 돈이 맞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친 소유의 빌라를 둘러싸고 지금 과거 몸담았던 법인의 임원이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배우자 그리고 장모까지 이 전세 계약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진 건데 이 상황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전세계약 보통 앞서 전세계약 맺은 사람이 2년 만기를 채워야 네.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내는 것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이모 씨가 전세 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석연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상당히 이권 관계가 의심되는 네. 보통 가족 간의 거래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 증여라든지 편법 증여나 네.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이 모친의 빌라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좀 이상하다라는 한 달 만에 것이고. 바로 바뀌고. 근데 또 한 달 만에 갑자기 2억 5천만 원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글을 쓸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집을 두 사람에게 세입자에게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단칸방 하나 빌려주고 안방 하나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사실상 보증금이지만 명목상은 보증금이지만 일종의 후원금 같은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아주 의심적인 그 미심쩍은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자금의 흐름을 보면 바로 나올 얘기입니다. 왜 소명이 늦어진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살다 이런 전세 계약 처음 보는데요. 이게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9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빌라가 공시지가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웬만한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1억 6천만 원이야. 이거 경매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최소한 전세 가격이 1억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른바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인이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전세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고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거는 이중 매매잖아요. 한 집에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세 가격이 얼마냐면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집에 지금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먼저 그 2억짜리 전세는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전세 기간이었으니까 나갔다고 치고 20년 8월에 또 전세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2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6천짜리 집에 5억 3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가고 거기에 한 지붕에 또 두 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게 물론 뭐 그 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모가 전세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가족끼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족끼리라도 저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왜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해 주신다.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인사청문회 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 외울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사실 지금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부분 맞습니다. 특히 이 모친 빌라에 대한 그 전세 의혹은요, 밝힐 부분이 있어 보여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으로 전세 계약을 해둔 것부터가 어떤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를 좀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의혹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사이 내지는 지인에게 전세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잘 아는 사이에게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금방 등기권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까지 해뒀다가 금방 또 다시 현 배우자에게 전세를 넘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장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떤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밝힐 부분,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일시에 받고 있다 보니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